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친한파의 폭발적인 증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과거 한국 문화가 K-팝, 드라마,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의 가성비 쉽기가 편리한 관광 덕분에 인기를 끌었다면 이제는 해외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그 평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계절, 섬세한 삶의 방식, 그리고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시민의식. 이러한 매력이 전 세계 사람들을 한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 외국 여성의 경험담이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릴리 스콧트. 영국 런던 출신의 이 여성은 12년 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계기는 대학교에서 수강했던 한국어 강좌였습니다. 릴리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따뜻한 정적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나라에는 유럽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주저없이 교환학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가 아닌 푸른 자연에 둘러싸인 지방의 한 평화로운 소도시, 전주 외곽에 위치한 대학교였습니다. 릴리는 기대와 불안을 안고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따뜻한 세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날을 보내며 릴리는 놀라고 감동했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로운 안정을 찾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국의 평범한 일상 기록은 심지어 영국 BBC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뤄지며 전 세계에 조용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 릴리의 글은 이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지금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해 릴리 스콧이 처음 한국에 내렸을 때의 일입니다.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해, 그녀는 그토록 염원하던 한국 생활을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릴리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와 강의만으로는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았고 직접 한국에 가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염원이 현실이 된 선택이었습니다. 비행기는 10여 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촉촉한 공기와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응대에 릴리는 장거리 여행의 피로가 자연스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대학교로 향하는 길,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이은 놀라움이 퍼져나갔습니다. 기차 객실 내부는 놀랄 만큼 조용하고 매우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섰고 각자 주변을 배려하며 행동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예의 바른 안내 방송, 그리고 작은 배려로 가득 찬 공간. 이곳이 내가 앞으로 살게 될 나라구나. 릴리는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에서는 시끄러운 통화 소리와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가 일상이었습니다. 남에게 양보하기보다 자신이 앉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한국의 풍경은 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지방의 소도시 대학이었습니다. 주변은 개울이 감싸고 중심가에는 오래된 골목길과 전통시장이 남아있는 도시의 소란과는 거리가 먼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안내받은 학생 기숙사는 나무 칸막이와 낡은 창문으로 둘러싸인 방이었습니다. 침대 대신 두툼한 요가 깔려 있었고 책상과 의자 대신 좌식상과 방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릴리는 점차 이 공간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빗산의 새소리가 들려왔고 저녁에는 이웃집에서 풍기는 구수한 된장찌개나 밥 짓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유여 앉아 책을 읽는 시간, 낡은 창문을 투과하는 부드러운 빛. 이처럼 약간의 향수가 느껴지는 고즈넉한 삶이 릴리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릴리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한국 사람들의 무심한 듯한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릴리가 지나가던 날 지긋한 여성에게 영어로 물었을 때 놀라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 여성은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내 번역 앱을 사용하면서까지 길을 알려주려 애썼습니다. 또 다른 날 역의 무인 발권기 앞에서 곤란해하는 릴리에게 한 직장인이 묵묵히 손짓으로 머니 카드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웃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은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릴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미소가 없더라도 행동으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 한국 특유의 미소와 친절의 축적이 릴리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은 희미하지만 이 나라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릴리의 한국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2부. 일상 속에서 발견한 소확행 과정. 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릴리는 일상 속에 가득한 당연한 것들에 의해 끊임없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그녀를 감동시킨 것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리듬을 타는 삶이었습니다. 봄에는 산사에서 꽃을 보거나 벚꽃놀이를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과 여름밤 축제의 열정을 즐겼습니다.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하며 경치 좋은 곳에 오르고 겨울에는 따끈한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로 추위를 녹였습니다. 사계절 내내 자연과 밀접한 활동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섬세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절의 변화는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삶 그 자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도 사계절이 있지만 한국처럼 계절마다의 문화가 삶에 깊숙이 스며든 나라는 매우 드물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대학 친구에게 이끌려 인근의 고즈넉한 한옥 마을을 방문하거나 경주의 고분 주변을 거닐었던 봄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릴리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자연을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사람들의 무심한 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산 없이 외출했다가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비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지나가던 한 여성이 작은 접이식 우산을 건네며 "저는 근처에 살아요. 괜찮아요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자신이 비를 맞을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릴리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을 이토록 자연스럽게 받아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곤란함을 눈치채면 먼저 손을 내미는 이 따뜻함은 한국에서는 당연한 듯 존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릴리는 또한 한국 사람들의 거리감에서도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런던에서는 낯선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말을 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용히 존재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대화하지 않았고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며 조용히 공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자연스레 지키는 듯했습니다. 그 공기가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릴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도시의 깨끗함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청결하게 유지되었고 역이나 공원에서는 쓰레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역에 갈 때마다 쓰레기를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찾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릴리는 이러한 청결한 환경이 단순히 규칙이나 법 때문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의 의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누군가 청소해 줄 것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에 놀랐습니다. 릴리에게 한국의 일상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심한 친절, 자연을 아끼는 마음, 공공장소를 지키는 의식,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당연한 것들이 릴리의 마음을 조용히 녹여내렸습니다. 3부, BBC가 주목한 한국의 일상. 한국에서의 나날이 이어지면서 릴리는 자연스레 휴대전화를 더 자주 들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피어난 꽃, 길가의 정겨운 가게, 골목길에서 오가는 웃음 섞인 인사 등 소소한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짧은 코멘트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더라도 한국의 삶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릴리가 선택한 주제는 화려한 관광지나 유명 맛집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지하철역 앞 풍경, 동네 분식집, 해질 녘의 주택가였습니다. 그녀는 이 고즈넉한 일상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릴리는 집 근처 골목에서 본 풍경을 올렸습니다. 작은 김밥집 사장님이 갓 싼 뜨거운 김밥과 어묵 국물을 나이 든 손님에게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 살면서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풍경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리함보다 마음의 여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이곳엔 있습니다. 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팔로워들 사이에서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찾던 세상이다. 감동해서 울고 싶다. 향수를 느낀다. 국적을 불문하고 댓글창은 따뜻한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릴리 자신은 처음에는 작은 반향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게시물들이 연이어 공유되었고 급기야 영어권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까지 논의되었습니다. 게시물은 해외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마침내 영국 공영방송 BBC의 특집 프로그램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이 소개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뷰에서 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관광객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봐야 느낄 수 있는 따뜻함과 조용한 풍요로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집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은 놀라움과 공감을 표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런 곳이 있다니 편리함과 화려함보다 저런 일상을 갈망한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내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릴리가 전한 평범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한국의 타인 배려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릴리의 글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친절을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여기는 태도를 실감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개찰구에서 직장인이 남이 떨어뜨린 머니 카드를 무심코 주워 건네는 모습이나 주부 한 분이 길 잃은 외국인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는 모습 등 이러한 장면들이 일상 속에 자연스레 존재한다는 것이 전 세계에는 새로운 놀라움이었습니다. 릴리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특별한 영웅이 없지만 일상 속에 작은 선의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축적이 사회 전체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나아가 한국 사람들의 침착한 문제 대응 능력도 주목받았습니다. 릴리가 한국에서 처음 지진을 경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차분한 태도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릴리의 경험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목격하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당연한 일상이 전 세계에서는 특별했습니다. 릴리의 게시물은 그렇게 꾸밈없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한국의 매력을 전했고 많은 이들에게 나도 저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했습니다. 4부, 평화로운 풍요로움, 그리고 겸손한 배려의 미학. 한국에서의 생활을 계속하며 릴리는 이 나라에 깊이 뿌리내린 조용한 풍요로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이는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섬세한 삶의 축적 속에서 길러지는 보이지 않는 풍요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통근하는 기차. 릴리가 타는 지방선 열차는 작은 무인 간이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역에는 화려한 광고가 없고 열차는 그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승객들은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고 자연스레 질서를 지켰습니다.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릴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의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도 한국인의 마음 씀씀이를 느꼈습니다. 어느 겨울 시장 밖에 진열된 제철 과일과 채소 옆에는 손글씨로 쓴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 과일이 유난히 달아요. 몸보신하세요. 짧은 한마디에서 상인이나 가게 주인의 따뜻함과 계절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과 마음을 나누는 정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 주택가의 풍경도 릴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통학로 옆에는 아이들을 위해 가꾼 화단과 동네의 공동 식재지가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었고 옆에는 이곳은 이웃과 함께 가꾸는 녹지입니다. 라는 작은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공공의 것을 아끼는 의식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릴리는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공공간이 방치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릴리를 깊이 감동시킨 또 하나의 지점은 한국 사람들의 티 나지 않는 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탔을 때 나이 든 승객이 타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릴리가 도우려 했을 때
운전기사가 더 빨리 조용히 버스를 세우고는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좌석까지 안내했습니다.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상대를 도왔습니다. 크게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필요할 때 무심하게 손을 내미는 한국 사람들의 방식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 그것은 결코 강요된 것도 의무도 아니며 그저 사람으로서 자연스레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릴리는 한국의 이러한 조용한 풍요로움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릴리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진에도 이러한 마음 씀씀이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꽃들, 손으로 만든 듯한 골목길 상점들, 공동 식재지, 서로 배려하는 기차역 플랫폼. 이것들은 특별한 풍경은 아니었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는 사라져가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은 조용한 일상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릴리의 SNS 게시물은 어느새 전 세계의 놀라움과 감동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관광지의 화려함도 한국 문화의 특이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전한 것은 한국인에게는 당연하지만 전 세계에는 놀라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차 안 풍경.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 휴대전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배려하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객실에서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조용한 객실에서 책을 읽는 것이 이토록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릴리는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또 열차가 지연되었을 때의 대처에도 릴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느 날 기차가 겨우 5분 지연되었는데도 역무원은 정중한 사과 방송을 했고 심지어 지연 증명서까지 발급해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30분이 지연되어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한국에서는 5분이라도 승객에 대한 배려가 기록 철저하다니 이 작은 배려들이 릴리에게는 연속적인 놀라움이었습니다. 공공장소의 청결함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돋보였습니다. 여기든 버스 정류장이든 공원이든 어디를 가도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는 풍경은 릴리를 감동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릴리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묵시적인 배려였습니다. 어느 날 릴리는 역 계단에서 무거운 짐 때문에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지나가던 한 직장인이 묵묵히 그녀의 짐을 들어 함께 운반해 주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려 돌아봤을 때 그는 이미 멀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도왔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당연한 일인 양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에서 한국의 미학을 느꼈습니다. 릴리는 이러한 일상 경험을 축적하며 한국 사람들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은 특별한 미덕이 아니라 삶 속의 자연스러운 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용히 흐르는 공기와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릴리의 게시물은 한국의 이러한 조용한 멋짐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팔로워들이 한국에 가면 저런 세상을 보고 싶다. 나도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국 사람처럼 조용하고 성실하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국 예찬을 넘어 릴리가 그려낸 한국의 삶 속에 담긴 조용하고도 강한 성실함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릴리 자신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끌린 이유는 단순히 문화나 풍경 때문이 아니라 이곳의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당연한 것이야말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마음속 깊이 찾고 있는 따뜻함과 안심감입니다. 대학 교환학생 생활을 마친 후 릴리는 자진해서 비자를 연장하며 12년 동안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관광 책자에는 없는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호화로운 건축물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조용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눈에 띄지 않지만 확실히 일상 속에 존재하는 정이었습니다. 5부, 한국이 전하는 조용한 희망. 릴리가 특히 감동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거절의 자유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종종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절해도 상대방이 다음에 같이 해요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존중받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심감을 주는지 처음 알았다고 릴리는 말했습니다. 또한 일상 속 미소와 선의가 당연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길을 잃으면 누군가 돕고 무거운 짐에 곤란해하면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보상을 바라거나 눈에 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릴리는 이로 인해 몇 번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친절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조용한 힘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릴리는 한국 사람들의 공공장소를 지키는 의식에 감동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공원, 공중화장실,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혼란이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되가져가고 줄을 지키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 사회이고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일상생활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공공공간을 나와 관련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입니다. 릴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도전 과제는 있습니다. 때로는 정문화로 인한 부담을 느낄 때도 있고 외국인으로서 당황스러운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것들을 넘어 차이를 수용하려 노력하는 포용력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릴리가 영어 회화 교실에서 일할 때 느낀 점입니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 배경을 가진 강사들이 서로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차이를 근본적으로 인정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모두가 조용히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아름다움은 특별한 이벤트나 관광 명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친절과 성실함에 있습니다. 릴리가 발견한 진짜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릴리가 한국에서 12년을 살면서 느끼고 계속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조용한 친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가입니다. 한국에는 자신의 주장을 크게 내세우기보다 작은 행동으로 배려를 표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도 크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밀고 곤란한 사람을 만나면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채고 자연스레 행동합니다. 바로 이러한 축적이 한국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릴리는 한국에서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보답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릴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큰 뉴스가 되지 않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 그 속에 흐르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풍요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수많은 작은 선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릴리의 메시지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 릴리가 만난 한국의 일상은 세상에 이러한 희망을 보여주었고 릴리 자신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라의 조용한 성실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을 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화려한 관광만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친절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세상을 매료시키는 한국의 멋진 면모를 계속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